만세전 시작하겠습니다. 만세전이 만세가 3.1 운동이야. 그러니까 3.1 운동 전 이런 뜻이고 시간적 배경이 딱 나타나지. 시간적 배경이 언제야? 1919년에 3.1 운동이 있었으니까 1918년 겨울이야. 그러면 일제강점기지. 일제강점기고 처음 제목이 요게 묘지였어. 묘지는 어디를? 우리나라 조선을 나타내는 거야. 조선의 암담한 현실, 절망적 현실을 묘지로 굉장히 어려운 절망적인 상태의 조선을 나타내는 그런 작품이야. 동경에서 서울 왔다가 다시 동경으로 돌아가는 이런 소설을 뭐라 그랬지? 길이에서 펼쳐지는 소설. 여로 여행할 때 여자고로 길로자야. 길이에서 펼쳐지는 이야기. 여로형 소설이고 동경에서 왔다가 다시 동경으로 돌아가지. 그러니까 원점 회귀형 소설 이렇게 얘기한다. 앞부분 줄거리 볼게. 조선의 3.1 운동이 일어나기 바로 전의 겨울. 이게 1918년 겨울이지. 그러면 이 부분이 제목과 관련된 부분이고 1918년으로 시간적 배경이 된다. 겨울까지 줄쳐야겠네. 일본에서 유학 중인 나는 이나라는 인물이고 여기가 1인칭 주인공 시점이 된다. 주인공 시점이고 나는 아내가 유독하다는 전보를 받고 이 아내는 집안에서 맺어준 그렇게 애정도 없이 그냥 집안에서 맺어줘서 결혼한 그런 아내야. 어릴 때 결혼해가지고 아내를 두고 지금 일본으로 유학 가 있는 상태야. 근데 그 아내가 유독하대. 아내는 가슴에 종기가 났는데 이게 이제 의사한테 보이면 나을 수도 있었어. 그런데 우리 옛날에 이제 보수적인 생각, 전통적인 생각에는 이게 의사들한테 여자가 몸을 보여주고 이거는 안 되잖아, 그지? 그래서 결국 죽고 말어. 그 아내가 유독하다는 전보를 받고 기양한다. 늘 아프던 아내가 유독하다는 전보를 받았는데도 아내가 유독하다는 전보를 받았어. 근데 나는 별다른 충격을 받지 않는다. 아내에 대해서는 애정이 없어요. 아내에 대한 애정이 없다. 기차 시간까지 여유가 있다는 이유로 단골 카페가 그곳에서 일하는 정자를 만나 술을 마시거나 음악학교 선생을 만나며 늦장을 부린다. 그러니까 아내에 대한 애정이 없으니까 이렇게 다른 사람을 만나서 놀고 이러는 거야. 기욱하는 배에 올라서는 미행하는 일본 형사에게 계속 시달리면서 울분을 사귄다. 그러다가 나는 일본 형사를 피해 배 안에 욕실, 목욕탕으로 들어가는 거야. 거기서 이제 일본 사람들 이야기하는 걸 듣는 거야. 어쨌든 10년이라면 한미천 잡으셨겠구려. 이 10년은 어떤 10년이냐면 국권 피타루, 우리나라가 나라를 뺏긴 국권 피타루 10년이야. 1910년에 하늘 합방됐지, 그치? 1910년에서 18년, 건 10년 가까이 시간이 지난 거야. 이번에는 상인 비슷한 자가 입을 열었다. 웬걸요? 이젠 조선도 밝아졌어. 좀처럼 한미천 찾기는 어렵지만 조선도 밝아졌대. 자, 이건 조선 사람들도 세상 물정 알게 됐다는 거야. 그전까지는 조선 사람들 속여먹기 되게 쉬웠는데 조선 사람들도 세상 물정을 알게 되어서 이제
속여 먹기가 좀 힘들어서 돈 벌기가 조금 어려워졌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나 조선 사람들은 어때요? 요보 말씀요. 요보는 바보들 뭐 이런 뜻으로 조선인을 아주 비하하는 말이야. 조선인을 비하하는 말. 요보 말씀요. 젊은 놈들은 그래도 제법들이지만은 촌에 들어가면 대만의 생존보다는 낫다면 나을까. 이제 가서 보슈하 하면서 대만의 생문이라는 것은 대만에 사는 이때 대만도 일본의 식민지였어. 그러니까 대만의 야생족, 막 미개한 사람들, 대만의 야생족을 얘기하는 거고 대만의 야생족보다 좀 나을까? 뭐 별반 다를 거 없다는 소리로 조선인을 비하하는 거야. 조선인 비하하는 말이고, 아유 그 젊은 사람들 좀 나을까 몰라도 그 가보세요. 그 뭐 완전 야만 쪽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하하하. 이 하하는 뭐야? 비웃음이지. 조선인을 비웃는 비웃음이야. 어디서 지금 배 안에 욕실에서 목욕탕에 앉아가지고 일본인들이 지네들끼리 얘기하는 것을 이나가 듣는 상황이야. 대만의 생면이라는 말에 그 욕탕 속에 들어앉았던 사람들은 나만 빼고는 모두 껄껄 웃었다. 왜 나만 빼고는 껄껄 웃을까? 나만 조선인인 거야. 나만 빼고 모두 일본인인 거야. 그러나 나는 기가 막혀. 왜? 우리 같은 조선인을 지금 비하하는 말을 하잖아, 그지? 기가 막혀 입술을 악물고 치어다 보았으나 더운 김이 설이었어. 그들에게는 걸자는 그들 이런 뜻이야. 그들에게는 분명히 보이지 않는 모양이었다. 자, 조선인을 비웃는 행동에 굉장히 인을 비웃는 행동에 분노를 느끼지. 분노를 느끼나 어떻게 해요? 소극적으로 표출하지. 그지? 화를 낸 환한 얼굴을 해. 근데 김이 푸옇게 썰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보이지도 않고 그 사람들은 나를 신경 쓰지도 않는 거야. 욕객들은 목욕탕에서 사람들이 자꾸 꾸역꾸역 쏟아져 들어온다. 사실 말이지 나는 소위 애국지사는 아니나 자기가 망국 백성이라는 것은 어느 때나 잊지 않고 있기는 하다. 그러니까 투철한 민족의식은 없어. 민족의식은 없어요. 하지만 나라를 빼앗긴 것에 대한 아픔은 있는 거야. 아픔은 지니고 있는 인물이야. 학교나 하숙에서 지내는 데는 일본 사람들과 오히려 서로 통사정을 하는 이만큼 좀 낫다. 그러나 그 외의 경우의 고통은 참을 수 없을 때가 많다. 나는 애국지사는 아니야. 그렇지만 나라 뺏긴 서러움은 있어. 뭐 주위에 일본 사람들하고 잘 지내. 근데 자기가 조선인이기 때문에 고통은 있는 거야. 자, 이 사람의 지금 나의 서술 방식이 어때? 지금 서술 방식을 보면 주위 일본인의 대화를 지금 듣고 있어. 주위 사람들을 관찰하는 거야. 일본인의 대화를 듣고 자, 대화를 듣는 거야. 보고 듣는 것이 중심이고요. 듣는 것 중심을 서술하고요. 그리고 이 보고 듣는 것을 통해서 나의 생각을 또 서술해주고 있어. 그러니까 자기의 내면을 1인칭 주인공 시점이니까 직접 전달할 수가 있지, 그지? 지금 일본 사람들 얘기하는 거 듣고 저 사람들, 한국 사람들, 조선인을 요보,
대만의 생문보다 조금 낫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화가 나는 거야. 화가 나가지고 자기 생각을 또 얘기하는 거야.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망국 백성이 된 지 근 10년, 요것도 이제 시대적 배경을 알 수 있는 거지. 시대적 상황을 알 수 있는 구절이고요. 상황을 알 수 있음. 동안 인재는 무관심하도록 주의가 간대하게 내버려 두었다. 도리어 소학교 시대에는 소학교 초등학교지. 일본 교사와 충돌하여 그때는 조금 약간 더 이제 이렇게 의기가 넘쳤던 거야. 퇴학을 하고 조선 역사를 가르치는 사립학교에 전학하는 등 솔직한 어린 마음에 애국심이 소학교 때 비교적 열렬했어요. 열렬하였지만 차차 지각이 나자 조금 커지니까 일본으로 이제 건너간 뒤 유학 간 뒤에는 간혹 심사가 심사가 틀리는 일을 당하거나 1년에 한 번씩 귀국하는 길에 하간에서나 하간은 시모노세키야. 여기서 이제 부산 가는 배를 타는 곳이야. 부산 경성은 서울이지. 여기는 시모노세키고 조사를 당하고 이제 조선인이니까 더 조사가 심한 거야. 성이 가시게 할 때는 귀찮기도 하고 분하기도 하였지만 그때는 귀찮기도 하고 분하기도 하지만 그때뿐이요. 그리 적개심이나 반항심을 일으킬 기회가 적었었다. 그러니까 점점 크면서 이 애국심 이런 것들이 점점 사라지는 거야. 적개심이나 반항심이란 것은 압박과 학대의 정비라는 것이나 기실 그것은 민족적으로 한류를 얻는 유일한 수단이다. 그러나 7년이나 가까이 일본에 있는 동안의 경찰관 이외에는 나에게 그다지 민족관념을 굳게 의식해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나에게 적개심 일으킬 그런 게 별로 일본 생활하면서 없었다는 거야. 원래 정치 문제에 흥미가 없는 나는 그런 문제에 머리를 쓰겨 본 일이 거의 없었다. 하여도 가할 만큼 정신이 마비되었다. 그러니까 별 생각 없이 지낸 거야. 뭐 조선이 망국 백선이라는 그런 별로 생각 없이 지낸 거야. 그러나 요새 와서 나의 신경은 점점 흥분하여 가지 않을 수 없다. 자, 요새 와서 나의 신경이 점점 흥분했대. 그러면 적개심이나 이런 반항심이 느낄 일이 좀 있었다는 거지, 그지? 의식 변화가 요새 와서 조금 의식 변화가 조금씩 나타나고 이 사람이 의식 변화가 있다고 해가지고 뭔가 다르게 행동하지는 않습니다. 뭔가 뭐 의기에 차가지고 자기 행동을 변하거나 이러질 않아요. 이것을 보면 적개심이라든지 반항심이라는 것은 보통 경우에는 자동적 이지적이라는 것보다는 피동적 감정적으로 유발되는 것인 듯하다. 자,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일본의 자극에 의해 적개심이 생겨난다는 얘기야. 생겨남. 다시 말하면 일본 사람은 지나치게 말 한마디나 그 태도로 말미암아 조선 사람의 억제할 수 없는 반감을 끌어올리게 하는 모양이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조선 사람으로 하여금 민족적 타락에서 스스로 고하여야 하겠다는 지각을 주는 가장 기묘한 원동력이 될 뿐이다. 민족적 타락이 뭘 얘기할까? 국권 상실 상태 얘기하는 거지. 국권 상실의 상태고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압박하거나 통제를 하면 반감이 끌어오르면서 이거 우리가 나라를 잃었어 그런 거야. 그러면서 야 빨리
우리나라를 되찾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불러일으키게 한다는 거야. 지금도 목욕탕 속에서 듣는 말마다 귀에 거슬리지 않는 것이 없지만은 이제 이 목욕탕 속에서 듣는 말이 나의 적개심과 반항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야. 듣는 말, 어떤 말? 조선인을 비하하는 말. 그것은 될 수 있으면 많은 조선 사람이 듣고 이런 말을 듣고 이제 조선 사람이 오랜 몽유병에서 깨어날 기회를 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자아낼 뿐이다. 자, 오랜 몽유병에서 깨어날 기회. 현실을 자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는 거야. 현실을 자각하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할 그런 생각을 할 뿐이야. 이 지금 봐봐 어떻게 해요? 서술이 일본 사람들이 탕 안에서 하는 얘기, 조선을 비하하는 얘기를 듣고 이제 이렇게 나아가 계속 자기 생각을 서술해주고 있는 거야. 그들은 여전히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다. 그래 촌에 들어가면 위험하지 않은가요? 촌은 조선의 촌에 들어가면 위험하지 않냐고 하니까 처음 간다는 시골자가 좀 약간 촌스럽게 생긴 사람이 이렇게 입을 열어서 얘기하는 거야. 뭘요? 어디를 가든지 조금 더 염려 없애다. 생먼이라 하여도 생먼은 조선인을 비하는 말이지. 야만인 이런 뜻이야. 요보도 조선인이지 바보 이런 뜻이고. 자, 요보는 온순한 데다가 가는 곳마다 순사요 헌병인데 손 하나 꼼짝할 수 있나요? 일본 사람들이 다 조선을 통치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조선인들은 함부로 할 수 있다는 거, 함부로 할 수 없다는 얘기야. 조선인에 대한 통제가 심하다는 얘기고, 조선인의 10년 사이에 나라를 뺏긴 10년 사이에 조선에서는 일본의 통제가 심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걸 보면 데라우치 상이 데라우치는 그 당시 총독이야. 일본 총독. 조선 총독부의 총독인 거야. 상이 참 순하기 힘도 세지만 인물은 인물이야. 조선을 꽉 잡고 있다는 거야. 매우 강력한 모양이다. 그래 촌에 들어가서 할 게 뭐예요? 이렇게 조선 촌에 들어가서 어떻게 돈을 버냐 그걸 묻는 거야. 할 것이야 많지요. 어딜 가기로 굶어 죽을 염려는 없지만 요새 돈 벌 것이 똑 하나 있지요. 자본 없이 힘 안 들이고 하하하 돈도 안 들이고 조선의 촌에 들어가서 돈 벌 게 있대요. 궁금하지? 근데 이 사람은 얘기해주는 사람은 포독한 이인이 얘기해주는 사람이야. 포독한 이인 요 얘기해주는 사람. 자, 이 사람은 시간을 끌면서 지금 니네들도 어떻게 돈 벌지 궁금하지 그지? 시간을 끌면서 빨리 얘기하지 않습니다. 궁금증을 유발하며 궁금증을 유발하며 말하기를 하는 거야. 말하기 하는 방법. 충동하는 수작이다. 그런 벌이가 어디 있어요? 아주 궁금해서 이제 돈도 안 들고 쉽게 돈을 버는 방법이 있다 그러니까 촌뜨기 선생 그 아까 시골자가 그 큰 눈을 더 둥그렇게 뜨고 큰 기대와 호기심을 가지고 마주 치어다보는 모양이다. 왜요? 한번 해보시려우? 하며 그는 이렇게 한마디 충동이며 무슨 의미나 있는 듯이 그 악독하여 보이는 얼굴에 교활한 웃음을 띠고 마주 보다가 자 악독하여 보인다. 교활한 웃음을 띠고 있다. 촌뜨기를 지금 충동질하는 사람에 대해서 나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 그지? 충동질 하는 사람에 대한 자, 나의 부정적 시각이야. 부정적 시각. 시골에서 죽도록 땅이나 파먹다가 거꾸러지는 것보다 편하고 재미있습니다.
게다가 돈을 쓰고 싶은 대로 쓸 수 있고 이렇게 한탕하면 돈도 쓰고 싶을 대로 마음대로 쓴대요. 여전히 뱅글뱅글 웃으면서 이 순실한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그대로 있는 듯한 굉장히 순진해 보이는 촌뜨기를 깨고 있어요. 그런 선반에서 떨어지는 뜻 같은 장사 있으면 선반에서 떨어지는 뜻 같은 장사, 아주 쉬운 장사, 하기 쉬운 장사를 얘기하는 거고, 이때에서는 우리 속담은 누워서 떡 먹기. 있으면 하다 뿐이게 이겠나요? 그런 장사 있으면 당연히 하죠. 그렇게 촌뜨기 얘기하는 거야. 촌뜨기는 차차 침이 개어오는 수작이다. 흥미가 있는 거야. 그러나 미천이 아주 안 드는 것은 아니죠. 우선 얼마 안 되지만 보증금을 들여 놓아야 하고 양복이나 한 벌 장만하여야 할 터이니까. 그러나 당신이야 형님이 헌병대에 계시다니까 신분은 염려 없을 테니 보증금은 없어도 좋겠지 하면서 지금 이, 이 얘기하는 사람, 깨는 사람, 촌뜨기를 깨는 이 사람은요, 촌뜨기 형님이 헌병대에 있다니까 정말 좋은 걸 촌뜨기한테 소개하려고 하는 것보다 이 촌뜨기를 이용해가지고 형님이 헌병대에 있다니까 그걸 좀 이용하려고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제 딴은 누구를 큰 직업이라 언어주는 듯이. 자, 이건 누구야? 누구 생각이야? 나의 생각이지. 자, 나의 독백. 혼자. 제 딴은 누구를 큰 직업이라 언어주는 듯이 더구나 보증금은 특별히 면제하여 주겠다는 듯이 오만한 태도로 어깨를 들며 호기만장이다. 나가 이제 이 사람들 하는 거 보고 독백으로 하는 거지. 호기만장이다. 이거는 굉장히 뽐내고 있다. 뽐내는 기세다. 뽐내는 기세를 얘기하는 거고, 1편 촌뜨기는, 자, 이 촌뜨기는요, 남의 말을 지금 이 꼬이는 사람, 표독한 인물의 말을 의심 없이 자기한테 왜 이걸 좋은 거에 소개시켜주나 이런 거 생각 안 해보고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어수룩한 인물이야. 어수룩한 인물이고 지금 이걸 소개해주는 표독한 교활해 보이는 이 인물은요. 어수룩한 촌뜨기한테 정말 좋은 거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보다 촌뜨기 형님이 헌병대에 있다니까 그걸 좀 이용해 보려고 그러는 거야. 양복 신사가 돼야 하는 직업이라는데 속으로 해하는 기색이다. 양복을 입는다니까 조금 좋아하는 그런 기색이야. 그러나 정작 그 직업의 종류가 무엇인가는 좀처럼 가르쳐 주지 않는다. 실상 곁에서 엿듣고 앉았는 나 역시 궁금하지만 이러한 소리를 듣는 시골 글자 촌뜨기 이는 더 한층 혹이 눈을 번쩍이며 앉았는 모양이다. 그러나 그것을 토설지 않는 것은 나와 그 외의 세 사람이 들을까 끓여서 그러는 것 같기도 하고 선뜻 얘기 안 해주는 게 옆에 다른 사람 있어서 그러는 것 같기도 하고 또는 그 시골뜨기가 좀 더 몸이 달아 덤비면 자기 부하가 되겠다는 다짐까지 받고서야 이야기하려는 수단 같기도 하다. 그래, 그런 훌륭한 직업이 무엇인데 어디에 있단 말요. 이번에는 그 시골자의 동행인 듯한 사람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욕탕에서 시뻘겋게 달아오른 몸뚱이를 무거운 듯이 끌어내며 물었다. 그 자도 물속에서 불쑥 일어서서 수건을 덩 뒤로 넘겨서 가로잡고 문지르며 한번 목욕탕 속으로 휘돌아다 보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네 이야기에는 무심히 이구석 저구석에서 멱을 감는 것을 살펴본 뒤 안심한 듯이 비로소 목소리를 낮추며 입을 벌린다. 다른 사람이 이제 자기 얘기 안 듣는 것 같으니까 이제 얘기해 주는 거야. 자, 실상은 누워 떡 먹기지. 아주 쉽단 얘기지. 선반에서 떡 떨어지는 거하고 같은 얘기. 나도 이번에 가서 해오면 세 번째나 대우마는 내지에서 일본이야. 내지는 일본
각 회사와 연락해 가지고 요보들을 붙들어 오는 것인데 어떤 거야?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을 조선인을 끼워가지고 일본에 취직시켜 준다 그러고 일본 회사에서 돈을 받고 이 사람들을 팔아 넘기는 거야. 그러니까 브로커 같은 거지. 요거는 조선인이지. 조선인을 팔아 넘기는 거야. 조선인 노동자를 속여 일본 회사에 팔아 넘기는 거. 일본 회사에 넘기는 일을 하는 거야. 그 가운데 브로커야. 자, 조선 쿠리는요, 육체 노동자를 얘기하는 거야. 육체 노동자, 노가다꾼. 쿠리 말씀요, 농촌 노동자를 빼내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대개 경상남북도나 그렇지 않으면 한경, 강원, 그 다음에는 평랑도에서 모집해 오는 것인데 그 중에 경상남도가 제일 쉽습니다. 왜 제일 쉽다? 경상남도 제일 쉽다고 그럴까? 그자는 여기 와서 말을 끊고 교활한 웃음을 웃어버렸다. 나는 여기까지 듣고 깜짝 놀랐다. 왜? 조선 사람들 팔아넘기는 거잖아. 참혹한 식민지 현실을 본 거야. 이 사람은 나는요, 일본 동경에 유학 가 있을 만큼 지식이 있는 데다가 집도 잘 살아요. 그래서 조선의 현실이 이렇게까지 된 줄은 잘 모르고 있었다가 이 얘기를 듣고 조선의 현실을 안 거야. 그 불쌍한 조선 노동자들이 속아서 지상의 지옥 같은 일본 각지 공장과 강산으로 몸이 팔려가는 것이 모두 이런 도적놈 같은 협작 불황배의 술중은 꽤 이에 빠져서 속아 넘어가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며 나는 다시 한번 그 자의 상판되기를 치어다보지 않을 수 없었다 하면서 일본인에 대한 적개심을 느끼는 거야. 옳지. 그래서 이자의 형이 현병군조라는 것을 듣고 이용할 작정으로 반색을, 아주 반가운 기색을 한 게로군. 나는 이런 생각을 또 하여 보며 가만히 귀를 기울이고 앉았었다. 골자는 벙벙이 듣고 앉았는 그 두 사람의 얼굴을 이리저리 바라보고 빙긋 웃으며 또다시 말을 잇는다. 벙벙이 듣고 어리둥절하여 멍멍이 이런 뜻이야. 어리둥절하여 멍하니. 자, 듣고 왜 남선 지방에 응모자가 많고 남선 경상남도에 응모자가 많고 북으로 갈수록 적고 하니 이 남쪽은 내지인은 일본인이지. 일본인이 제일 많이 들어가서 모든 세력을 잡았기 때문에 북으로 쫓겨서 만주로 기어 들어가거나 남으로 현해탄을 건너서거나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길밖에 없는데 보자. 남쪽에 왜 경상남도 쪽에 훨씬 모집이 쉽냐 그러면 일본의 세력이 꽉 잡고 있대. 그만큼 일본의 세력이 잡았다. 모든 세력을 잡았기 때문에 일본의 탄압이 심한 거야. 일본의 탄압이 심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디 살기 힘들어서 만주로 가거나 아니면 헌해탄을 건너서 일본으로 가거나 그런 두 가지 길밖에 없어가지고 누구나 그늘은 북쪽 만주보다는 양지 남쪽 어디에 일본이 좋으니까 요부들 생각에도 1년 12달 죽도록 농사를 지어야 수림배를 채우기도 고사하고 보릿고개는 시래기 죽으로 부정이 나서 대질 지경인 바에는 번화한 동경, 대판은 오사카야.
오사카에 가서 흥청망청 살아보겠다는 요량이거든. 그러니 촌의 젊은 애들은 말할 것도 없고 계집 애들까지 나도 하고 나서거든. 뭐 모집이야 싶지. 그러니까 봐. 남쪽이 좀 위에 지방은 일본은 아직 거기까지는 완전히 세력을 많이 미치지 못하고 밑에는 완전 세력을 미쳐가지고 탄압이 심한 거야. 그래서 살기 힘들어가지고 만주로 떠나거나 아니면 일본으로 가는 얘가 많으니까 모집하러 가면 쉽게 모집이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럴 거야. 아직 북선 지방은 우리 내지인이 덜 들어갔기 때문에 비교적 편안히 사니까 응모자가 적지만 그것도 미국 불어는 미국 불어는 얼마 지나지 않아. 오래지 않아. 곧 이런 뜻이야. 오래지 않아. 곧 이런 뜻이고 쪽박을 차고 날설 거다. 허허허. 이 자는 자기 설명에 만족한 듯이 대단히 득이 만면이다. 기쁜 표정이다. 그래, 그렇게 모집해 가면 얼마나 생기나요? 촌뜨기가 구수하다는 듯이 침을 흘리며 듣는다. 쉽게 돈 번다니까 이제 확 땡기는 거야. 얼마가 뭐요? 여비가 있지, 일당이 또 있지. 게다가 한 사람 모집하는데 1원서부터 2원이니까 그건 회사와 일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지만 가령 방적회사 여직공 같은 것은 임금도 싼 데다가 모집원의 수료도 허라고 얘는 좀 싼 거야. 강부 같은 것은 지금 시세로도 1원 50전으로 2원 50전까지라오. 가령 1000명만 맡아 가지고 와서 보구려 2, 3달 동안 2, 3개월 동안 여비나 일당에서 남는 것은 그까짓 거 다 그만두고라도 1,500~600원 근 2,000원 간데없이 개일개니 그런 벌이가 이 판에 어디 있어. 2,000원 정도가 굉장히 큰 돈인가 봐. 그런 벌이가 어디 있겠냐고. 하하하. 나도 맨 처음에 그건 제주도에서 모집하러 갔지만 그때 500명 모아다 주고 실살구로 실제 이익 남긴 것이 1,000원이었고 500명에 1,000원이었고 두 번째는 올 가을에 800명이 나 북해도 종밑 한강에 보내고 2,000원 돈을 들었다고. 2,000원 벌었대요. 엄청 많이 벌었다는 거야. 자, 자신의 지금 간략한 부분은 경험을 예로 들어 충동질을 하고 있는 거야. 충동질을 하고 있고요. 노동자 모집원이라는 자는 입에 침이 없어 1,000원, 2,000원이 신이 나서 내며 목욕탕 속에서 나왔다. 그리고 이제 이 얘기를 지금 어디에서 일본에서 부산 오는 배 안에서 듣고요. 뒷부분 줄거리는 이제 배로 부산에 도착하자마자 또 한 번 이런저런 조사를 받고 왜? 조선인이기 때문에 더 조사가 심한 거야. 그리로 나선 나는 조선의 참담한 현실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놀란다. 나는 김천역에 내려 형을 만난다. 형은 전처가 아들을 못 낳아서 새로 아내를 맞이하였다. 이거 정근대적인 아들 지상주의인 아들 못 낳으면 쫓아내버리고 새로 아내를 맡고 이런 조선의 전 근대적인 모습이지, 그지? 모습 첫 번째. 나는 이에 대해 불만을 토로한다. 형은 총독부법에 의해서 지금부터 무덤은 공동묘지밖에 쓸 수 없다고 말하며 산소 걱정을 한다. 이것도 이제 정근대적인 모습이야. 꼭 산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유교적 간섭에 의해서 공동묘지에 다 지금 하장하는 건 이제 그때는 생각도 못했어요. 생각도 못하고 공동묘지에 한꺼번에 이제 무덤을 한꺼번에 모으는 것. 그것도 옛날 사람들은 유교적인 간섭에 젖은 사람들은 이것도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해하지 못하는 정근대, 이해하지
못하는 정근대적인 모습. 조상의 묘는 엄청 잘 세야 되고, 이렇게 여러 사람이 묘지를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공동묘지를 만든다는 거. 이거는 이때 당시 유교에 젖은 사람들은 생각도 못했던 거야. 그리고 이제 기차를 타고 가는데 갓을 쓴 사람 만나는데 그 사람도 이제 이 공동묘지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걸 절대 이해를 못하고 얘기하는 그런 장면도 나옵니다. 나는 집에 도착한 지 며칠 되지 않아 아내의 장례를 치르고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려고 하지만 집안 식구들의 만류로 발이 묶인다. 자, 아내는 가슴에 종기가 나서 죽는다 그랬지, 그지? 병원에 안 가본 거야. 그리고 이제 가다가 뭐 대전에 내려가지고 가운데 부분 대전에 내려가지고 자기가 유학 올 때 그 우동 사 먹었던 그게 있었는데 그 우동 파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게 있나 이렇게 잠깐 봤는데 보니까 그 글이도 없고 전부 다 일본인 글이로 착 바뀌어버리고요. 그리고 또 잡혀가는 조선인들의 모습도 보고요. 그런 모습을 보고 또 일본 헌병한테 꼼짝 못하는 우리 조선 젊은이도 보고요. 그런 모습들을 보는데 굉장히 작품 조금 길어. 긴데 이제 우린 교과서 요 부분 나오니까 요 부분만 보는 거야. 집안 식구들의 만류로 발을 묶인다. 집안이고 사회고 조선 전체가 구더기가 끓는 공동묘지 같다고 표현하는 거야. 이게 이제 묘지 같다는 거, 죽어 있다는 거지, 그치? 절망적인 조선의 현실이야. 절망적 식민지 조선의 현실이 무덤 같다는 거야. 좋다는 거야, 안 좋다는 거야? 굉장히 부정적이라는 거지, 그치? 같다고 생각한다는 사랑보다 연민이 앞섰던 아내를 가련하게 여기며 탈출하듯 다시 동경으로 떠납니다. 자, 이게 결국 현실을 도피하는 거잖아, 그지? 현실 도피하는 나의 모습이야. 현실에서 도피하는 나고요. 결국은 소극적이고 무책임한 당시 지식인을 무책임한 당시 지식인의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만세전 뒤에 볼게요. 만세전 갈래는요. 현대소설이지. 현대소설이고 그 당시 조선의 모습이 굉장히 사실적으로 드러나 있기 때문에 사실주의 소설이고요. 그리고 여로형 길에서 일어나는 거지. 여로형 소설입니다. 사실적이고 현실 비판적입니다. 현실 비판적인 모습이 드러나 있고 시간적 배경은 1918년 겨울이고요. 공간적 배경은 동경에서 서울로 오가는 여정이고 서울로 오가는 여정에서 길에서 일어난 여로형 소설. 주제는요. 동경 유학생의 눈에 비친 조선의 현실이고 그리고 주제는 했고 그 다음에 특징은요. 원점 해기의 여로형 소설이지. 원점 동경에서 다시 동경으로 돌아가는 원점 해기형 여로 구조를 취하고 있고 일제강점기 우리 민족 현실을 굉장히 사실적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현실 문제를 인식하기만 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 없지. 의지가 없어요. 의지가 결여되어 있어. 지식인의 한계가 드러나 있습니다. 자, 발단은요.
동경에서 유학생활하는 나는 지금 아내가 위독하다는 전보를 받고 귀국 준비를 합니다. 나는 신호, 하간 등의 술집을 전전하면서 답답한 심정을 드러내고요. 배 안에서 조선인을 멸시하는 일본인들에 대하 지금 요 부분이 교과서에 나온 지금 선생님하고 같이 한 부분이야. 멸시하는 일본인들의 대화를 듣고 붕괴하고요. 부산, 김천, 서울 집으로 이동하면서 조선이 처한 현실을 관찰하고 울분을 느낍니다. 결국 아내는 죽고 나는 죽은 아내를 위해 눈물조차 흘리지 않고 다시 동경으로 돌아갑니다. 아내에 대해서 집안에서 맺어준 그런 인연이었기 때문에 애정은 없어요. 자, 1인칭 주인공 시점의 효과. 주인공 나가 자신의 체험을, 이 체험이라는 건 진짜가 아니야. 이거 소설이잖아. 소설이니까 허구지야, 허구지. 마치 체험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지. 체험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왜? 1인칭 주인공 시점이니까. 그래서 사건을 좀 더 생생하고 사실적으로 볼 수 있어요.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고요. 우리는 누구의 시선을 따라? 주인공의 시선에 따라 조선의 암담한 현실을 표착하고요. 조선인을 대하는 일본인의 태도와 당시 조선의 현실을 사실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로용이지, 그지? 자, 회귀하는 거지. 다시 이렇게 동경에서 와가지고 서울까지 가가지고 다시 동경으로 돌아가지, 그지? 회귀하는데 뭔가 해결은 없어, 그지? 현실을 도피한다, 그죠? 자, 아내가 이독하다는 전보를 받고 떠납니다. 배 안에서 조선을 비하하는 일본인에게 분노를 느껴요. 끝! 분노를 느끼고 끝이야. 뭐가 있는 거 아니야. 부산 김천에서는 조선이 처한 비참한 현실을 관찰하고요. 기차 안에서는 조선의 암담한 현실을 뭐 같다고? 무덤과 같다고 느끼고요. 구더기가 끓는 무덤 같다고. 조선의 비참한 현실에 울분을 느끼지만 도망치듯 동경으로 돌아가기로 하는 그런 현실 도피의 모습만 나와. 지식인의 한계지. 여정 초반에는요. 일본에 팔려가서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조선인의 모습, 가난한 조선 농촌의 현실, 일제 통제와 탄압이 극심하여 자유를 박탈당한 조선의 현실이 드러나면서 일제에게 억압과 수탈을 당하는 현실에 대한 비판이 나와 있어. 현실에 대한 비판이 나와 있고, 여정 후반에는요. 시대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고 정근대적인 의식과 무지에서 벗어나지 못한 조선의 모습을 보는 거야. 현실에 소극적이고 나약하며 굴종적인 태도를 지닌 모습, 굴복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현실에 대한 적극적인 비판의식이 없어요. 적극적인 비판의식이 없는 지식인에 대한, 이런 지식인에 대한 비판이 들어가 있어. 이 작품은 이 주인공의 태도를 보고 이 주인공의 태도를 비판하는 거야. 자, 무덤과 공동묘지의 상징적 의미는요. 자, 서사적 의미는 일제강점기 조선의 참담한 현실을 빗대어 표현한 거고, 자, 주인공이 절망적 현실을 각성하는 계기가 되고, 심리적 의미는 3.1운동 직전에 굉장히 그때 무단 통치로 억압당하고 있었잖아, 그지? 직전에 집단적 절망 상황을 반영하고 있고,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는 주인공의 무기력한
아무 또 묻으면 뭔가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 그지? 무기력한 의식이 무덤 공동묘지에 반영되어 있어. 여기까지고 수고하셨고 문제 풀어봅시다. 문제 굉장히 많아요. 풀어봅시다.